연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풀어보면 되게 재밌는 멘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이 시간은요, 이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 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의 비밀이 어떤 것이었는지 연계성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만난 직후의 회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 미래의 방향성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정말 기적 같은 기회의 사업을 만난 우리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될지 짚어드리면서 오늘 제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우선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요플레를 뜯을 때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만 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네. 혹시 요플레 드셔보신 분들 요플레 뜯을 때 그 설레이는 느낌 살짝 있으세요? 아마 아주 약하지만 굉장히 신선한 여기를 뜯고 나면 뭔가 맛있는 뭔가가 입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설레임을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실상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팍팍한 삶의 연속이더라라는 거죠. 왠지 늘 팍팍하고 좀 답답한 뭔가가 미래가 불안하고 항상 이런 삶의 연속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제 제가 그 광명수 한의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월급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써버렸잖아요. 여기 제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도용을 하셨어요. 네. 오늘은 월급을 타는 날. 기대 월급은 900만원. 네, 실제 월급은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행복한 고민은 잠시 월급님이 로그인하고 맞습니다. 무슨 카드, 국민연금 무슨 카드, 의료보험, 교통카드 쭉 빼가버리고 월급님이 로그아웃을 해버리죠. 네, 바로 이렇게 행복한 고민은 잠깐뿐이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많은 돈들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세 지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시대요? 네, 인세 지출의 시대.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참 이게 팍팍한 미래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하우스 투어라는 단어가 좀 가려있긴 한데요. 집 거지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들도 집 거지세요? 이렇게 집을 이렇게 빚으로 끌어안고 있고 돈은 언제 모으지? 빚더미에 짓눌린 대한민국. 네, 한 가구당 7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다는 사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이제 서민들은요 사실은 그 1억에 육박하는 1억 이상의 어떤 빚을 가지고 있죠. 한 가구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빚이 얼마 있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7천만 원 미만이면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의 빚은 지고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준비가 안 되는 오후에 우리가 현실이 답답하고 좀 빠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매력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고 또 주위의 많은 동남아들은 왜 저들은 저렇게 광신도처럼 열광을 할까?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저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이러면 아예 전혀 관심이 없었고 누군가가 저에게 그걸 얘기할 때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는 그걸 안 할 거야. 너나 해. 이렇게 상처를 줬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이 부분이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부의 사닥다리다 라고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강사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를 열광케 하는 큰 매력 두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히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합류한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 같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미국에서 그걸 하려면 이제 한 16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2억, 3억 정도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브랜드의 햄버거 가게 차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돈을 10몇 억을 더 주고 그 맥도날드라는 체인점을 할까요? 그건 뭐 때문이죠? 네, 바로 그 시스템이죠. 그 빵은 어떻게 굽고 패티는 어떻게 구우면서 또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 네이밍과 또 어떤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손님들을 몰리게 하고요. 그러면서 그 시스템을 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정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무려 16억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도 시스템을 싸는 거죠. 그럼 시스템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면 이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Save yourself time, energy and money. 인필드 GM 맞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요. 잘 해석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당신의 타임, 시간과 에너지와 머니, 돈을 절약시켜 주는 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시스템 사업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떤 활동 가치로 본다라면 수십억을 들이고 돈을 주고 우리가 매입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사야 되는데 이곳에는요. 먼저 하신 분들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전수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로드맵이 나와 있는 바로 그 도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시스템 속에서 올바르게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더 나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노하우를 전수를 받기 시작하면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요. 물과 시멘트와 모래가 적정 압력과 만나면 벽돌이 완성되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그 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 바로 이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한 일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열광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뒷부분에도 한 번 더 이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하나의 매력이 뭘까요? 두 가지의 매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두 번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 바로 이거죠.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만약 정말 긴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것이다 라고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시죠, 이분은요. 그런데 나를 지탱해 줄 땅과 그리고 나에게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긴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를 들어 올리는 거라고.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레버리지라는 뜻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 첫 번째 시스템, 두 번째가 레버리지라는 이론입니다. 자, 레버리지가 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늘어나는 그 구조적인 복리를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구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파트너 2명이 만들어지면 38이 얼마죠? 24시간이 되죠. 나는 8시간 일을 하지만 24시간을 벌게 되는 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두 분이 만약에 합류를 하셨고 그분들이 똑같이 두 분에게 이런 너무 대단한 사업의 기회가 있어 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분이 2명씩 늘어나간다면 2가 4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총 7명의 8시간을 버는 거죠. 결국 나는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서 56시간을 벌게 되는 시간의 레버리지가 일어납니다. 나 혼자의 노력으로, 그 100의 노력으로 100을 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함께 일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공식이 바로 이 레버리지라는 이론인데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딱 30일만 저랑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급여를 드릴 텐데 하루에 1,000만 원씩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30일간 저를 도와주실 분 매일 1,000만 원씩 드립니다. 네, 그래도 돈을 안 받겠다 나는 분이 사실 많이 계셨네요. 네. 자, 이렇게 그 매일 1,000만 원씩 이 30일을 드리는 게 급여 조건 1안이고요. 2안은요. 첫날은 제가 1원밖에 안 드려요. 둘째 날은 2원을 드리고요. 셋째 날은 4원을 드려요. 넷째 날은 8원, 16원, 32원, 64원, 128원, 256원, 512원으로 드릴 겁니다. 1번 안은 30일간 매일 1,000만 원씩. 2번 안은 30일간 1원부터 출발해서 배로. 그리고 30일 끝나면 우리는 헤어져야 됩니다. 자, 1번 안을 선택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2번 안을 선택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눈치가 빠르시군요. 그럼 2번 안을 손을 든 분께 내가 다시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30일간 1,000만 원씩 드리는 게 1번 안이고요. 2번 안은 28일간만 그렇게 받고
마지막 이틀은 무료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2번안을 손든 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2번 안으로 1원부터 출발해서 28일간 배로 받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1,000만 원씩 30일 받겠다. 자, 손 한번 보죠. 이때도 나는 2번 안을 받겠다라는 거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은 당한 거예요. 왜 당한지를 알려드립니다. 30일 돼야 되는데. 보세요. 1원, 2원, 4원, 8원으로 10일째 여러분들이 받는 소득은 512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일부터 10일까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일째 여러분들이 받은 소득의 합계는 1,000원이고요. 처음에 A안을 선택한 1번 안을 선택한 사람은 10일째가 되면 벌써 1억이란 돈을 모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28일, 29일, 30일이 됐을 때 그 30일간의 모든 수입의 합계를 합치면요 10억이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10억이 넘어갑니다. 안 믿기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걸로 해주시고요. 자, 10억이 넘는 수당이 발생하게 될 텐데 2번 안을 선택하면 좀 전에 이제 28일간만 그렇게 받고 나머지 이틀은 봉사하시겠다는 분들, 그 이틀의 값어치가 얼마냐면요, 여러분들이 30일째 받는 소득이 5억이에요. 그쵸? 그러면 29일째 받는 소득이 얼마일까요? 2억 5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억 중에서 7억 5천을 지금 버리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손을 드신 분들.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2,500, 2억 5천밖에 안 돼요. 그쵸? 그때는 1번 안을 선택해야 되죠. 바로 이 부의 원리라는 건, 레버리지라는 이론은요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이걸 복리의 맞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복리는 지난번 제가 한번 강의할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투자를 할 때 단리로 투자할 것인가 복리로 투자할 것인가를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요 그냥 단순한 어떤 용어 하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이 커질수록, 그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이 위력의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한 게 바로 복리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우리가 고대로부터 이 부의 비밀로 알려졌던 이 레버리지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사업적인 매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도구, 바로 그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열광을 하게 되고, 우리가 열광할수록 동남아들은 쟤네들 왜 저래? 라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동남아가 뭔지 다들 아시죠? 네. 옆분에게 좀 알려주세요. 처음 오신 분도 모르세요. 네,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아저씨들이죠. 자, 과거에는요, 이 부의 비밀을 서민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는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요, 바로 이 계급으로 레버리지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자본으로 레버리지를 하는 시대로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혁명까지 도래가 된 이 시기에 어떤 부의 비밀은 어떤 레버리지가 과연 부의 주인공이 되느냐? 계급도 아니고요. 이제는 자본도 아니고요. 이제는 링크로 레버리지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링크라는 레버리지, 이게 이제 현 시대가 가져온 하나의 어떤 흐름이고 트렌드인데요. 세상 모든 게 연결될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 사람과 기계의 연결,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 소비자와 소비자의 연결만이 이 시대에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고요. 그 연결된 구조판 위에 어떤 괜찮은 아이템들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놀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의 유통의 판이라는 건데요. 이 링크로 레버리지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하드웨어가 세상 부의 중심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시대. 어떤 회사가 승승장구했죠? 네, 하드웨어 기업들입니다. 네, 삼성이나 노키아 같은 기업들이죠. 그 시대가 세계 부의 중심이던 시대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소프트웨어가 부의 중심이 되는 시대로 바뀌게 되죠. 바로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전 세계 부의 상징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바뀌고 있어. 이 흐름 자체가 뭘로 바뀌냐?
링크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우버,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아마존, 카카오톡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연결과 공유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 부의 어떤 가장 큰 화두는 링크, 연결이라는 뜻이죠. 공유, 바로 이 세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지쿠베란 이 도구 또한 마찬가지 패턴과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결을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연결, 사람과 소비자 연결, 생산자와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 바로 이 연결의 중심에 서 있는 지쿠베라는 도구를 우리는 초이스하고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면서 공부하고 나의 인식, 지혜, 지식들을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연결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회사죠. 연결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냈고요. 그 시스템을 또 우리가 그룹 차원에서 잘 만들어냅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준 기본적인 시스템에다가 우리 그룹이 가진 고유의 시스템 툴을 만들어내고요. 연결을 촉진시켜냅니다. 그 연결을 촉진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만족도 높은 고객 관리를 해내게 되죠. 여러분들이 바로 지쿠베 주역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만날 많은 사람들, 고객들, 여러분들 지인들, 그분들은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올바르게 제대로만 이 회사의 제품들, 아이템들, 가치와 철학만 제대로 인지를 하신다라면 네. 그리고 나서 충성도 높은 재구매 회원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생 자산이 되는 연금성 소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저는 2년 전에 그 제안을 통쾌히 받아들였고 지금 저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는 평생 연금성의 자산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희는 공통점이 있어요. 태어나고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지쿠베란 경제적인 도구를 만난 거고요. 공통의 꿈을, 성공을 위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약 한 80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세계적인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 거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후 10년 내에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다이렉트 셀링을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이미 이제 파괴를 하신 분이죠. 엘빈 토플러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비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구매하는 방식의 21세기 소비 형태를 프로슈머 경제라고 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사라지지 않을 평생 직장이 될 것이다. 직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분이 이미 이런 얘기를 한 건 벌써 몇십 년 전이죠. 그렇지만 시대는 어김없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처럼 그렇게 패턴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장에서 우리가 직접 여러분 가정으로 택배를 받는 이 시스템, 유통의 어떤 과거의 생태계를 본다면 총판, 지역 총판, 도매, 소매 등의 많은 유통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이 사라지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에서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왔고 또 더 나아가서는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은 연회비를 받으면서 회원들에게 회원 가입을 시키고 그분들이 조금 더 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바로 소비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유통의 흐름들 그걸 앞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품을 주문하면 어디서 옵니까 제품이? 회사. 공장에서 오죠. 네, 남은 공장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바로 택배로 보내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제너럴 바이오라는 제조회사는 제조사고요. 우리 지쿠베 회사는 뭐냐? 협동조합행에 소비자 멤버십을 만드는 그 제품을 애용할 멤버십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네, 거기는 소비자도 있고요. 부업자도 있고 전업자도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쿠베 3년이 됐고요. 우리가 9만 명 정도의 이 지쿠베 제품을 애용할 소비자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사회적 기업 제품들 90%와 일반 외주 10%의 제품들을 우리가 직거래 시스템으로 온에 내려놓음의 가치로 열광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9만 명입니다. 9만 명. 되게 많아 보이죠? 안 많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뒷부분을 또 짚어드릴게요. 과연 현재 한국의 네트워크 업계가 어떤 흐름의 추세가 있고 추이가 있고 그리고 과거 통계는 어땠는지 그걸 이 한 장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지금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상위 20위까지의 회사들의 통계치입니다. 현재 지난해 매출을 봤더니 상위 20개 안쪽 기업들 중에서 약 5개 기업이 유의미한 성장을 가져왔죠. 오른쪽에 이렇게 검정 글씨로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는 15몇 프로, 뭐 6%, 32%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 보일 겁니다. 그 20개 회사 중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게 51.0%의 직급이 20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해 그 상위 20위 기업들 중에서 5개 회사만 성장을 했고 나머지 4개 정도 회사는 무의미한 성장이나 아니면 정체를 겪고 있죠. 그러면 9개 회사는 뭐 정체나 폭발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나머지 11개 회사는 어떨까요? 매출 하락을 겪고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 11개 기업들 중에서 무려 8개 기업은 지난해 대비했을 때 15%의 매출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 가운데 6개 회사는요. 지난해 매출 대비 20% 폭락을 한 회사도 있습니다. 20%는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건요. 상위 5위 안쪽에 드는 기업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서 외국계 회사들, 미국계 기업들 3개 회사가 상당폭 하락한 걸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1위의 네트워크 회사인 아메이는 매출이 그대로 근제하고 있고요. 자, 2위 회사가 좀 독특하긴 해요. 네, 국내 A사란 이 회사, 네, 지난해 매출이 9천억을 넘겼죠. 지난해 많은 회사들이 추락한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가상화폐 열풍과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의 어떤 비싼 제품들을 회피하는 소비자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착하고 저렴한 공급을 하는 기업들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지난해 어떤 매출 추이를 봤을 때 상위 50위 안쪽 기업들 중에서 2015년 이후에 창업된 회사는 직국과 A땡땡이라는 회사밖에 없어요. 그렇게 2개 회사가 가장 성장했는데 그 기반이 뭐냐? 결국은 합리적인 가격, 착한 가격, 좋은 가성비로 소비자들을 공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개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여기 있는 회사들의 공통점을 좀 추려보면요. 상위 5위 안쪽의 기업들의 특성이 한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995년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아니 1996년 이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1996년 이전에 창업했다는 건 현재 몇 년이 된 걸까요? 무려 22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래된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10위권 안쪽에서 나머지 6개 정도 기업은요. 이 기업들은 이미 2000년에서 2014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아니요, 2000년에서 2004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상위의 10위권 안쪽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수년에서 20년이 넘은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위 10위, 20위까지 토탈해가지고 건강식품군을 마케팅 툴로 이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이 줄이긴 회사들의 통계치를 뽑아보면요. 대부분 회사들이 한국에서 14년이 넘어버렸어요.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기업들은 한국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시간을 지냈을 때 비로소 안정화가 되고 한국 랭킹의 상위의 랭크가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이 또 그렇고. 그런데 지난해 가상화폐 그런 공세 속에서도 연 성장률 16% 이상을 기록하면서 국내 탑 랭킹 2위가 된 회사,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토종 기업으로서는 마청격인 애텀이라는 회사는 지난해 9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위가 된 단 8년 아니요 7년 만에 7천억을 넘기면서 한국에서 탑2가 된 애터미의 경쟁력은 뭔가요? 착한 가격, 착한 품질, 이게 그 회사의 기치죠. 맞습니다. 제품이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제품을 쓸 때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고요. 내가 제품을 애용해주면 내 친구나 내 지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써주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제품을 쓰셨을 거고요. 그러면 과연 그 20년씩 넘은 회사들과 경쟁해서
독보적인 매출을 하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온 단시간에 7년 만에 2위가 된 애텀이라는 저 어떤 국내 최고의 기업과 우리 지쿱이라는 소비재의 똑같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모델로 어떤 경쟁은 아직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소비재 아이템을 가진 어떤 세계 기업들 아메이, 애텀이, 지쿱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면요 미래가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삶의 진리고 세상의 진리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지쿱이 과연 한국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추론을 해내면 여러분들에게 큰 에너지가 될 거고요. 용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필품 기반 3개사를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글로벌 A사 영업연수 27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회원 숫자는 114만 명이죠. 제품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요? 네, 무려 2,000여 가지가 됩니다. 뭐 가전제품부터 거의 없는 게 없을 만큼 소비재 전반을 다루고 있죠.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제품군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글로벌 A사는 지난해 매출이 1조 2,790억, 약 1조 3천억 가까운 매출을 하면서 국내 역사상 단연포 1위라는 걸 영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글로벌 A사입니다. 그러면 국내 A사는 몇 년 됐다고요? 네,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2009년 8월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지금 2018년 8월이죠. 정확하게 만으로 10년이 된 이 회사는요. 지난해 회원 숫자가 330만 명을 만들어냈죠. 한국에서. 그리고 지난해 매출이 9천억, 350가지 제품을 가지고 9천억의 매출을 하게 됩니다. 제품 가지수도 우리에 비하면 3배 반 정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생필품 기반 3개사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쿠 회사는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회원 숫자가 6만 3천 명이었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네, 지금은 9만 명이 넘어갔지만 제품 가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여 가지가 채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100가지가 넘어갔지만요. 매출은 지난해 매출 480억으로 월 매출 평균 약 40억 정도를 한 회사가 우리가 지금 소속된 회사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요. 이렇게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회원 수를 나누어 보시면 그 회사의 1인당 충성도가 나옵니다. 얼마의 제품을 애용했냐라는 거죠. 나누어 보겠습니다. 1조 2,790억 나누기 114만 명. 그러면 1인당 구매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죠? 11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글로벌 A사에서 지난해 한 달에 평균 약 10만 원 정도 제품을 애용했다. 114만 명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A사는 지난해 9천억을 했고 회원 숫자가 330만 명이니 이걸 나눠보면 지난해 제품을 1인당 얼마 정도 구매하고 애용을 했는지가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물론 330만 명 속에는 소비자도 있고요. 그냥 등록된 사람도 사실 많은 헛수가 있는 것도 인지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데이터에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편차가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시고 이 데이터를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누기 해봤더니 27만 5천 원의 구매가 1인 평균 구매 금액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객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쿱이라는 회사를 나누기 해봤습니다. 480억 나누기 6만 3천 명. 얼마가 나올까요? 76만 원이라는 이미 1인 구매 객단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카메라를 많이 찍으세요? 어디 기자회견장 나온 것 같아요. 자, 1인당 구매 팩터를 봤더니 만족도가 정말 뛰어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저는 지쿱을 처음에 만날 때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와우, 이 회사는 한국의 최고 회사가 무조건 되게 돼 있구나 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났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생을 걸 수가 있었고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 이제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남들과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다 마련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만약에 3년이 된 이 지쿱이 약 한 4년, 5년 뒤에 우리 또한 성장률을 데이터를 보면 국내 회사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이가. 그랬을 때 향후 5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만약에 330만 명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품 가지수 100여 가지만 가지고도 1인당 구매 객단가가 지난해 기준으로는 76만 원.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올해 들어서 달라지고 있어. 패턴이 또 달라지고 있죠. 왜? 추가적인 좋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다 보니 1인당 구매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지난해 매출 데이터, 근래 한 몇 달 기준으로 매출 데이터를 1인당 지금 나누기 해봤어요. 9만 명 나누기 우리 회사에 매출을 했더니 1인당 평균 8만 원 정도를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8만 원. 그런데 우리가 만든 9만 명의 회원들이 모두 제품을 매달 애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달랑달랑 달려있는 분도 많으십니까? 많죠, 그죠? 제 얘기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냥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입만 하고 제품도 안 쓰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패턴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8만 원 정도를 애용한다는 이야기인데 8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죠? 96만 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오죠. 지난해 1인당 구매 금액이 76만 원이 나오던 게 올해 들어서는 1인당 약 100만 원 정도 연간 구매 금액이 나올 예정입니다. 왜? 하반기에 추가 출시되는 제품이 앞으로 약 30여 가지 더 쏟아진다고 얘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제품들 하나하나가 가성비 최고의 독성이 없는 제품들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미 쓰고 있던 제품들이고요. 마트에 쓸 거 그냥 직후 마트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구매를 하는데 우리가 330만 인프라를 연결해 낸다. 얼마죠 매출이? 계산이 안 되시죠? 3조 3천억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건요. 글로벌 A사가 제품 가지수가 이렇게 2,000가지라는 제품을 가지고 지난해 1인당 구매 객단가가 나온 거고요. 국내 A사는 350여 가지를 가지고 1인당 객단가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약 300여 가지 절대 생필품들부터 정말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릴 텐데 1인당 구매 객단가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직구배 제품 정도면 1인당 연간 약 200만 원 정도의 재구매가 일어나겠다. 애용하겠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330만 명이 되고 제품 가지수가 350여 가지가 되고 우리 매출이 어떻게 예측이 되냐면 무려 6조 6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와버리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330만 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가치와 철학과 이 나눔의 이런 미래 트렌드를 딱 잡고 있는 핵심 키워드, 바로 그걸 잡고 있는 회사고요.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나는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분들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표를 300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 정도까지는 한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500만 명을 만들고 1인당 연간 구매 금액을 200만 원씩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무려 금액은 10조가 되어버려요. 전 세계 아메이라는 회사의 매출이요.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서 현재 매출이 지난해 매출이 9조 5천억입니다. 그 중에서 4조 5천억이 아메이 차이나 매출이고요. 한국 매출이 1조 3천억이죠. 미국 아메이 매출은 미국의 메라루칸 회사보다도 오히려 매출이 더 적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매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직구하는 회사가 어쩌면요. 전 세계 최고 회사인 아메이의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매출을요. 한국 단 이 나라에서만 우리가 그걸 넘어서 버린다는 놀라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급해 줄 제품들은요. 정말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비가 절감될 수준의 인프라가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될수록 점점 더 가격의 어떤 경쟁력은 높아지게 될 거고요. 제품의 퀄리티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제조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공장에서 택배로 볼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오너가 내려놓은 그 가치 철학을 배경으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향후에 1조를 돌파하고 2조를 돌파하고 3조를 돌파하고 5조를 돌파하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매출이 성장이 있을 때 창업자분은 한 푼의 이윤도 가져가지 않고 그 이윤의 90%를 이 비즈니스에
재투자에 해줘버리죠. 여러분들에게. 상상이 돼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바라보는 직급의 미래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1조 넘긴 기업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1조 3천억이 마치 한계의 침략. 이미 2001년도에 아미이라는 회사는 1조 2천억의 매출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한계치를 우리는 분명히 한계치를 짚고 살았는데요. 저희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죠. 여러분 한계치를 벌써 던지라고. 여러분이 한계치를 가지고 있는 순간 그 한계치상은 성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급부들은요. 한국의 직급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까지 역사와 어떤 배경을 모든 토대를 비교했을 때 그걸 넘어서서 뚫고 나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제 마의 그 사분벽을 얘기하셨죠. 마의 사분벽이라는 게 1954년도에 한 명이 그걸 돌파를 하게 되니까 그 1954년 당해 연도에 무려 96명이 그 마의 1.6km를 4분 만에 돌파를 해버리는 거죠. 애시당초 벽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놓은 한국의 네트워크의 생태계가 1조 몇천억이 한계치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멤버십이 300만 명이 되고 500만 명을 만들었는데 정말 재수가 없게 한국에서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은 160만 원 이상은 못하게 만들려는 법률이 바뀌어서 그게 풀린다라면 부동산도 들을 수 있고 뭐 자동차도 들을 수 있고 뭐 전기 자동차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더 나아가서 무형의 아이템, 여행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서비스 상품들까지 만약에 네트워크로 그게 사업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300만 명, 500만 명 그 인프라에 그 구조판 위에 그런 게 떨어진다면 이건 지금까지 없는 일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최고의 공룡의 기업들 하드웨어로 한국의 최고의 회사가 된 그런 쟁쟁한 제조 기반의 회사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이 그걸 만들어낼 텐데요. 저는 그 미래의 가치를요. 어느 선까지 믿고 있는지가 여러분들께 궁금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설계를 해낼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매출을 향해서 이제 점 찍고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십 개 나라로 나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고 현재만 7개 정도의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직후 향후 아시아 수십 개국 나갔을 때 일어날 매출들 한국 매출만 6조에서 10조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고 이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겁니다. 데이터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시켜 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 신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교주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파를 해볼 텐데요. 한글 사전에 보면 유일하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바로 이게 신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마의 사분벽도요. 그게 깨지니까 그가 믿었던 그건 한계치라는 게 깨진 것처럼 믿음이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동승할 수가 있고요. 함께 가실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눈다래끼가 났어요. 그럼 어떤 처방을 해야 되죠? 뭐 병원에 가야 되겠죠. 아니면 약국에 가거나. 그런데 눈다래끼가 났을 때 그걸 없애는 방법이요. 양쪽 엄지발가락에 실로 묶으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눈다래끼가 사라집니다. 믿으세요? 네. 네, 한 사람께서 교주의 그 뜻을 따르는 분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의학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한 의사분이 이제 의료인들이 모이는 세미나였습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사마귀를 없애는 방법을 이 시간에 발표를 하겠다.
라고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보름날 밤 거미 한 마리를 잡아서 종이 봉투에 넣고 실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걸 땅에다 놓고요. 삽으로 둘레를 파죠. 파고 달을 보면서 외칩니다. 사마귀야 사라져라. 그리고 그걸 3번을 외친 다음에 마음속으로 사마귀는 사라진다라고 10번을 외칩니다.